오는 6월 5일은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새로운 주지사와 부지사, 연방 상원과 하원, 그리고 일부 지역 슈퍼바이저와 시의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마다 한인 후보들은 정치력 신장이 필요할 때라고 외치며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어떤 후보가 나오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 손으로 뽑은 한인 정치인들도 많고 그들이 현재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한인 유권자들은 한인 후보에 대한 관심조차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선거에 출마했으며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무엇을 바꿔보고자 하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사한타는 오는 6월 예비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왜 이번 선거에 출마했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유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한인 정치력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선거가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 예비선거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정권이 잡고 있는 그 공화당 판도를 민주당 측으로 약간 그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연방 하원은 총 그 435개의 그 의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절반가량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그 형국입니다. 문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연방 하원 의장석 이 중 더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당에게 돌아간다는 건데요. 현재는 공화당이 24석이 더 많아서 공화당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우위를 차지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판도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면 연방의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연방하원 의장직을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도 쟁쟁한 후보들을 배출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입장에서는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공화당보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민주당으로 세력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맹점은 바로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오렌지 카운티가 공화당 텃밭이라고 불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제 표심을 잡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거주민의 그 인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들이 좀 차츰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그 라티노와 아시안 인구들이 굉장히 이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백인들이 차지하던 그 비율과 거의 대등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오렌지 카운티는 거의 백인들의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이를 넘어서는 곳까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의 변화에 따라 공화당 중심적인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라티노와 아시안 인구의 유입이 활발해지며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더 이상 공화당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선거 캠페인을 전담하는 DCCC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요. 그 원래 정치의 중심이 워싱턴 DC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비 선거를 앞두고 이 조직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그 중심이죠. 아래쪽에 중심인 얼바인으로 그 본부를 아예 이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걸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선거 캠페인이 중심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DCCC가 워싱턴 DC에서 활동을 하다가 오렌지 카운티로 옮긴 이유가 그만큼 오렌지 카운티가 이번 민주당 내에서 이제 압승을 할 결정적인 이제 배틀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각 정당을 대표해 연방 하원직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이번 선거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오렌지 카운티인데요. 이 중 제2의 한인타운이라고 불리는 그 플러튼 부에나팍이 속한 그 39지역 공화당의 영김 후보가 연방 하원직에 도전을 유명하죠. 합니다. 예, 굉장히 유명하죠. 또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도시죠. 45지구가 속한 얼바인이 속한 그 지역의 민주당의 그 데이브 민 후보가 연방 하원직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영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인 사회에서도 매우 친숙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화당에서 막강한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나요? 네, 영김 후보의 경우 이미 그 캘리포니아 그 주 하원을 역임을 했고요. 그렇죠. 또한 에드로이스 연방 그 하원의 보좌관을 수십 년 동안 이행하며 지역 정치에 매우 밝은 인물이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영김 후보는 현재 그 선거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가가 호후 방문을 통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사한타 TV 이번에 같이 동행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선거 활동 모습을 좀 가까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유권자들이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찾아뵙는 분들은 한인 유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지역을 다 돌면은 이 프리싱트에 한 50여 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지금 1시간 정도 내에 저희들이 다 지금 방문하려고 그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동네로 가서 그분들도 만나뵈고 그럴 겁니다. 할게요. 근데 네. 우리 아빠도 꼭 투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재자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그것도 안 보냈어요. 제가 예. 안 보냈어요. 직접 집을 찾아가며 유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년간 정치를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선거 유세에 매우 능숙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가오를 직접 방문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있고요. 유권자가 나올 경우 이번 선거의 굉장히 중요성을 잘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낮 시간대다 보니까 유권자가 좀 집을 비우신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남기고 추후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방문하는 시간이 주로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직장에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안 계실 때는 저희 홍보물을 이렇게 두고 가면 집에 돌아오셔서 영김 후보가 다녀갔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저희가 또 그분들 미싱한 분들은 전화로 또 팔로우업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 매일 시간을 내서 유권자들과 만나는 모습인데요. 네, 영김 후보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김 후보의 경우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화당의 쟁쟁한 후보들과 경합을 펼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한인 커뮤니티와 친숙한 편인 그 현직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인 숀 넬슨 후보, 그리고 캘리포니아 상원 공화당 대표를 역임한 밥 허프라는 그런 후보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막강한 좀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공화당끼리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현직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의원이 영김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화당에서도 영김 후보를 이제 공식적으로 제일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같은 당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공화당 측에서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해당 지역구에 아시안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영김 후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메가 밀리언스의 당첨자인 그리고 또 커뮤니티의 후원가인 길 세스네로스 후보 등 6명의 후보가 해당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단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제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지만 이것은 여론조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내려면 한 분도 빠짐없이 특히 우리 한인 유권자들께서 단합된 모습으로 저희 영킴을 찍어주신다면 정말 20여 년 만에 우리 이 지역에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김 후보와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숀 넬슨 후보인데요. 이분은 12년간의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 사실 한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친숙한 분입니다. 네, 저희가 그 숀 넬슨 후보 역시 한번 만나봤는데요. 아무래도 연방 하원이라는 큰 자리에 도전하는 만큼 그 각오도 좀 남달랐었습니다. 플라튼에 위치한 선거 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숀 넬슨 후보는 이번 예비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큰 자신감을 좀 내비쳤습니다. When I'm elected to Congress, I'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the Korean community like I have as a member of the Board of Supervisors. Part of my objective to run for this congressional seat is really
really to work on the major issues that we're all struggling with now. Certainly jobs and the economy, and I know for small business owners, lower regulations, and sort of an understanding that trade is going to be stable, stabilizing the stock markets, all are important things that I think all citizens look to the federal government to make things easier and have a clear path for a stable future for our small business owners. 영김 후보와 숀 넬슨 후보, 정말 두 분 다 쟁쟁한 정치인이신데요. 이분들에게 약간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서는 우위를 점령한 톱2 시스템이 이제 결선에서 마지막 경쟁을 펼치는 선거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너무 쟁쟁한 두 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표심이 분산이 되어서 오히려 공화당 후보 2명이 탑2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2명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 다른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후보지요. 민주당 소속의 데이브 민 후보. 사실 영김 후보와 달리 한인 커뮤니티와는 그렇게 친숙한 인물은 아니죠. 네, 그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그 45지구 연방 하원에 출마하는 데이브 민 후보는 그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위치한 그 UC 얼바인의 법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그 민주당의 상원 보좌관직을 굉장히 단연간 역임을 해서 그 정치적 배경도 좀 있습니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강석희 전 시장 그리고 최석호 전 시장이자 현직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의 대를 이어 그 얼바인을 대표하는 한인 정치인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준비에 한창인 데이브 민 후보를 얼바인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I'm running in Irvine, and that's part of my district in California 45, and we have so many Koreans here and in Laguna Woods and in other parts of our district, but we have no political representation in Congress. We have no one out there fighting for Korean American interests, whether those are around foreign policy and how we deal with North Korea, or whether those are around some of the other issues we face here in the community. DACA, immigration, education, homelessness. These are all issues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needs a voice to represent, and I'm looking forward to being that voice for the Korean community here. 데이브 민 후보는 같은 학교인 UC 얼바인 법대 교수 KT 포터 후보와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데이브 민 후보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에서 공식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포터 후보는 오히려 연방 상원, 히어로이자 엘리자베트 워런 의원 등 막강한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로 표심 분할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데이브 민 후보는 한인으로서 아시안 커뮤니티 중심인 얼바인 지역에서 더 큰 표심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또 다른 후보들이 있죠. 네, 그 바로 캘리포니아주 상원 29지구에 출마하는 조재길 후보가 있습니다. 전직 세리토스 시장을 역임한 조 후보는 그 플러튼의 시의원이자 공화당 소속인 브루스 위테이커 후보 그리고 중국계인 공화당 링링챙 후보와 경쟁 구도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요. 한인 커뮤니티가 밀집되어 있는 부에나파크, 플러튼, 라팔마, 사이프레스, 브레아, 다이아몬드바 등의 지역에서 표심을 잘 잡을 경우에는 민주당 유권자 수가 공화당에 비해 2% 상당 앞서고 있어서 좀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현직 상원의원이 리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저는 민주당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현직 상원의원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리콜을 공화당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리콜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이번에 이 리콜이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그 후보가 리플레이스먼트 캔디데이트이 누가 당선이 되느냐인데 공화당에는 지금 3명의 유력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표를 3명이 나눠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다른 2명이 있습니다만은 2명이 거의 민주당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유력한 후보는 저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 유권자 17,000명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신다면은 이번에 제가 가주 상원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들 모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밖에도 공화당의 미셸 박스틸 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역시 이번 예비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하지만 그 50% 이상의 무난한 표심을 얻어 재선이 거의 확실한 상태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이번 예비 선거에서 가장 뜨겁게 치러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다른 한인 후보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세금 법정이라고 불리는 조세 형평국에 출마하는 벤박 후보가 있습니다. 벤박 후보의 경우 LA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남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스페니쉬가 굉장히 강하고요. 3개국어죠. 네, UC 버클리를 졸업한 다음에 다양한 사업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금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벤박 후보는 한인 의원이 전무한 조세 형평국에 진입해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그런 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그의 유세 현장 역시 저희 시사한타팀이 한번 동행해봤습니다. 여긴 LA 한인타운이네요. 네, 그 바로 한인타운의 중심을 가는 윌셔대로인데요. 벤박 후보는 요즘 그 다양한 인종이 아우러지는 그 LA 한인타운에 나와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왜 조세 형평국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설명들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예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벤박 후보의 얼굴에 더욱 긴장감이 보이는데요. 네, 벤박 후보는 한인이 전무한 조세 형평국에 들어가서 한인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벤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캘리포니아주 한인 정치인 중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비즈니스도 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보더 이퀄리제이션의 그 어려움도 당하고 정부에서도 일하고 남미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기 LA 같은 멀티컬처럴 인종들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조세 형평국의 의원이 꼭 완벽한 의원이 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보더 이퀄리제이션에는 많은 분들이 그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는 그 보더 이퀄리제이션이 도움도 없고 전화하면은 뭐 6번, 7번까지도 전화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그 정부라는 게 커스터머 서비스고 저희들이 텍스를 내 갖고 운영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돼 갖고 롤이 바뀌어 갖고 저희들이 그 부서에 원하는 거는 있지만 받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더 이퀄리제이션 커스터머 서비스 그다음에 오픈 도어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인포메이션 같은 거는 많이 디스트리뷰션도 하고 한인들만 아니고 이 특별히 이민 오신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언어나 아니면 액세스가 없어 갖고 도움을 많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바꾸고 싶어요. 벤박 후보의 경쟁자들은 누구며 이번에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벤박 후보와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는 실질적인 후보는 한 2명 정도 됩니다. 우선 LA 커뮤니티 칼리지의 스캇 번킨 위원이 가장 큰 경쟁자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LA 커뮤니티 칼리지 소속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후원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에 수차례 보도가 됐듯이 그 추행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불거지면서 약간 위기에 좀 몰린 상태고요. 그 산타모니카의 시의원이자 라티노인 토니 베스케스 후보의 경우 세금을 관리해야 할 조세 형평국 직원의 그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납세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바로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뭐 예선까지는 상관없겠지만 결선에 올라간다면 주류 언론에 상당한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벤박 후보의 경쟁자들이 상당한 지위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좋지 않은 행실로 인해 벤박 후보가 오히려 더 큰 경쟁력을 얻고 있다는 평판도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인 후보들은 누가 있나요? 이 밖에도 그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LA 카운티 판사직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의 현직 한인 검사입니다. 토니 조 후보가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상원에 도전하는 피터 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장직에 도전하는 제인 김 후보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들이 이번 예비 선거에 출마를 하고 있군요. 사실 그간 한인 정치력 신장이 더욱더 확산이 된다는 말들은 많은데 미흡하다는 평가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이번 노숙자 임시거처도 그렇습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직에 있는 데이빗 뉴 LA 시의원과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대표적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배출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요즘 그 한인 커뮤니티에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뉴 시의원은 허베슨 시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거처에 대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셸 박스틸 그 슈퍼바이저의 경우 공화당 특성상
그 트럼프 정권이랑 동일하게 반이미 정책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난처주 탈피에 대해서도 약간 좀 강한 목소리를 내며 한인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바와는 약간 좀 상반된 이미지로 그 커뮤니티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해당 정치인들에게 앞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류 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저희를 그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약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그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게 어찌 보면 한인 커뮤니티가 예비 선거에 관심을 덜 갖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 역시 불법 자금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한인 정치력에 대한 기대가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 정치인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현직에 머물고 있는 그 한인 정치인들이 보다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데빈 뉴 시의원 일에 출마한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안타깝게 낙선을 했고요. 로버트 한 연방 하원 후보의 경우 사실 그 타인종 표심을 좀 얻지 못해서 고배를 마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인 정치력은 다소 감소했다. 현재가 과거에 비해서 좀 감소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그런 냉정한 현재의 그런 평가입니다. 후보도 중요하지만 또 유권자 문제 그리고 투표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인 유권자들의 현 주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가주에 현재 그 100만 명의 한인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요. 막상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 16만 명에 지나지 않다고 합니다. 투표 당일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요. 한인들은 투표 자체를 좀 귀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시간이 안 되거나 바쁘더라면 우편 투표라도 진행을 해서 좋은 후보를 좀 지지해 한인 커뮤니티의 변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편 투표 신청한 분들도 아직 발럿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혹시 도착을 했어도 관심이 없어서 아마 옆에다가 그냥 두고 도착을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잊지 말고 혹시 그 투표용지가 도착했으면 빨리 투표를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조기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5일이 선거 날이지만 그 전에도 미리 투표를 해서 보내면 저희 캠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투표를 하신 분들은 저희들의 그 voter file에서 이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해 해서 다른 유권자들을 컨택할 수가 있거든요. 유권자 등록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이 유권자 등록은 사실 어려워서 못한다기보다는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하는 게 그 옳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상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는 한인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제가 받은 우편 투표 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권자 등록을 하셨으면 이러한 봉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투표 용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메일을 오픈하신 이후에 이 해당 이 ballot instruction이라고 써 있는 안에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 기호 번호에 포커스를 하지 말고 후보들의 이름 옆에 있는 번호를 기억하시고 이 핑크색, 분홍색, 동그라미가 많이 있는 이 스캔트론 쉿에 블랙펜으로 동그랗게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킹을 다 하신 이후에 이 이제 뭐 보안 봉투라고 하는데요. 이 보안 봉투 안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까? 네, 좀 붙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는 영수증이라고 해서 따로 띄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띄어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봉투 안에 또 제공된 리턴 엠블롭이라고 해서 다시 여기다 집어 넣으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텝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시그니처에서 서명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집 주소, 등록된 주소를 여기다 적으신 이후에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스탬프를 붙여서 다시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우표를 제공 안 해주는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우표는 제공이 안 되고요. 만약 이제 뭐 우표를 뭐 사기가 좀 귀찮으시면 선거 당일날 아무런 이제 투표소에 드롭오프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드랍오프만 해도 우표를 이제 없어도 가능한 이야기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인 정치력 신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 정치인들을 출마를 하고 이에 대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게 요즘인데요. 유세 활동을 진행하고 대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어떤 식으로 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한인 정치인 후보들은 우선 기부 형태를 통해 선거 자금을 마련을 합니다. 한국과 다른 것이 한국의 경우는 정당에 속해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대부분 후원금 위주로만 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인들은 무조건 큰 금액을 전달해야 옳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수 금액인 $100 미만인 도네이션을 많이 받아서 큰 금액을 선거 활동으로 쓴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많은 액수를 기부해 정치인을 후원한다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많은 유권자들에게 받는 모습이 더욱 좋은 정치인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예비선거에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이 절실한데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얼마나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전체 유권자 수는 1,900만 명 상당인데요. 이 중에 아시안이 한 180만 명, 그리고 한인은 한 16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아시안에서는 그 전체 등록된 유권자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10% 상당이 오는 예비선거에 모두 참여를 할 경우에 한인 커뮤니티가 원하는,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가 원하는 모든 정치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아시안 커뮤니티, 특히 한인들이 많은 투표율을 보이면 충분히 이러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사한타에서는 이번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정치인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무조건 한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한 표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소중한 한 표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번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한인 후보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며 소중한 한 표를 건네는 한인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참된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기원해봅니다. 영팀을 꼭 찾아서 영팀에게 투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웬팡입니다. 이번에 선거 때 많이 지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6월 5일 선거에서 우리 한인 유권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자. 1, 2, 3,